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전후에 백신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주영 의사생활의 10년가 전문의 손주영입니다. 요즘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코로나 백신과 이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맞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또한 발생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백신 부작용이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으며 간단한 부작용도 있지만 정말 심각한 이상 반응으로 인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사망했다는 뉴스까지 보고되고 있으니 정말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걱정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해주던 시기에 1차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고 이후 2차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당시 백신 주사를 맞은 후에 걱정이 많이 되어서 타이널을 미리 받아놓고 혹시라도 밤에 열이 많이 나오면 수액이나 진통제 주사를 맞으려고 병원에서 수액과 주사제를 집에 챙겨왔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뒤에는 두통과 전신 근육통이 조금 있었고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에는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었지만 그다지 심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는 코로나 백신이라서 더욱 걱정이 많이 되고 한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백신이라서 안정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사인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전후에 백신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신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심각한 부작용도 있지만 대부분 심각하진 않으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대부분 며칠 내에 호전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작용에는 주사 맞은 팔의 통증, 주사 맞은 부위에 발적과 붓기가 있고 또한 전신 증상으로 피곤함, 두통, 근육 통증, 오한, 발열, 오심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대부분 며칠 내로 회복되는 증상입니다. 국내 코로나 백신 관련 부작용의 신고 횟수를 보면 21만 3,255건인데 이 중 95.8%는 앞서 말씀드린 가벼운 부작용이었습니다. 백신별로 이상 반응의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0.49%, 화이자 0.33%, 양센 0.6%, 모더나 0.52%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이 음식이나 알러지에 기존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더욱 많다고 하니 이러한 경우에 더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심한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이러한 뉴스들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우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 백신 접종 이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이틀까지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략 평소에 마시는 물의 양보다 0.5에서 1리터 정도의 물을 더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경우에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으며 이러한 수분이 백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면역 반응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기 추천드립니다. 특히 평소에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서 몸에 강한 탈수가 있는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억제되고 또한 우리 몸의 통증 또한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백신 접종일과 이후 3일간은 음주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과 알코올 섭취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없지만 백신 접종일과 다음 날까지는 술을 꼭 마시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의 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코로나 백신에 의해 만들어진 면역 형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에 의해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이 혈전인데 알코올이 이러한 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혈소판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넷째, 주사 맞은 팔에 얼음찜질을 해주십시오. 주사를 맞은 부위에 통증이나 발적, 붓기가 있다면 이 부분에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꼭 얼음이 아니더라도 차가운 수건 등으로 주사 부위를 마사지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은 팔이 아프더라도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에 과도한 것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사용과 스트레칭 정도는 해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다섯째,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타이레놀과 같은 약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코로나 백신에 의해 발생하는 전신적인 통증이나 발열 증상은
주사 이후에 즉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시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통증이나 발열을 줄여줄 수 있는 타이놀 약제를 꼭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이러한 정신증상이 생기는 시간이 대부분 그날 밤이나 새벽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예방적으로 백신 접종을 한 날에 자기 전에 타이놀 한 알 정도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섯째, 주사 맞은 부위에 발적이나 붓기가 24시간이나 지났는데도 계속 악화되거나 혹은 전신 증상인 발열, 통증, 전신 근육통이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악화되면 꼭 병원에 한 번은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부작용은 48시간을 지속하는 경우가 드문데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혹시라도 다른 간을 생각해서 병원 진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혈액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진료실에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큰 부작용 없이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심한 두통, 전신 통증, 어지럼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주사 부위가 너무 아파서 팔뿐만 아니라 이런 통증이 겨드랑이까지 아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발생할 이상 반응을 미리 체크하기 위해서 피부에 스킨 테스트를 시행하나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 이런 방법이 없으니 원칙적으로 모든 이상 반응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꼭 지키신다면 그래도 부작용이 덜 나타나고 쉽게 지나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